이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해. 왜? 주인공이거든. 파킨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야. 정상적인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데 올리고모라고 이렇게 변해버려. 얘네들이 뭘 공격하고 있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거야.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죽으면 그때서야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네, 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 파킨슨병 하면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그러면은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퇴행성 질환인 게 뭐냐면은 그 무릎 연골이 나이가 들에 따라 막 오랫동안 써먹으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거야. 구조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다 써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파킨슨병도 비슷한데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신경세포가 없어지는 거야. 신경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게 바로 파킨슨병.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파킨슨병 하면 그냥 떨리는 거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신경세포들이 죽어가는 거고, 여기 뇌에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많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치? 그 중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있어. 그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 도파민을 못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파킨슨 질환이 나타나는 거야. 그냥 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지. 그 많은 세포 중에 왜 도파민을 만드는 그 신경세포가 왜 죽냐 이거야. 늙으면 다 죽는 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세포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조금씩 죽어가는데 파킨슨 환자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쭉쭉 죽어나가는 거거든.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그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야 이게. 이 세포가 뭘 그린 거냐? 도파민 신경세포.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뭘 만들어? 이 도파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말단에서 이렇게 뽕뽕뽕뽕 뿜어내. 그러면 이 도파민이 어떻게 돼? 인접 주위에 있는 다른 신경세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 그럼 이 신경세포들은 자기 일을 막 하는 거야. 도파민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 병든 도파민 신경세포는 도파민을 잘 못 만들어내잖아. 그럼 전달이 잘 안 되고 여기에서 이 도파민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신경세포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뭐 발을 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들이 쭉쭉쭉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죽는 건 알겠는데 왜 죽었냐 이거야. 뭐 때문에 죽었어? 루이소체 때문에. 보다시피 원래는 신경세포는 안에 이렇게 핵이라는 게 예쁘게 동그랗게 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핵이 어떻게 돼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고 안에 루이 소체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아. 현미경으로 루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걸 루이 소체라고 이름을 붙였고, 루이 소체들이 많이 있는 신경세포들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 기능을 잃고 죽어버려. 루이 소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파킨슨병에서는 A부터 Z까지 이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해. 왜? 주인공이거든. 파킨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야. 정상적인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데 올리고모라고 이렇게 변해버려. 하나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거든. 알파 시뉴클레인은 신경세포 안에 있어.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 얘가 변성이 되면은 지들끼리 어떻게든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이렇게 엉켜 몇 개씩 이렇게. 이거를 올리고모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실처럼 더 엉켜 이렇게 더 쭉쭉쭉쭉쭉 이렇게. 3단계 섬유화됐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지들끼리 아예 다 떡이 돼가지고 하나하나가 이것들이 다 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루이소체가 되고, 일반적으로 파킨슨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이 세포를 쭉 보면은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100이면 100다. 얘네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들을 죽여. 얘는 정상이니까 세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정상 작동하니까. 근데 독성이 가장 강한 건 요거래, 요거 2단계 오히려 얘가 엄청나게 세포를 힘들게 하고 신경세포 안에서 엄청나게 염증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엄청 세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죽을 때쯤 되면 뭉쳐서 이렇게 된 거지. 대충 그런 느낌이야. 저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나요? 멈추거나 뭐 늦추거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그거야. 생각을 해봐. 되게 깊숙한 칼로 베어가지고 상처가 나서 벌어졌어. 대충 이렇게 꼬매만 살짝만 놔도 소독만 잘하면 3살이 난단 말이야. 무슨 얘기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 이게 세포 분열로 인해서 새로운 세포들이 거기 채워지는 거잖아. 신경세포는 일반적으로 어떠냐? 아기 때부터 만들어지면 재생이잖아. 우리는 만들어진 세포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척추신경, 뭐 뇌신경, 뇌졸중으로 뭐 출혈이 됐건 경색이 됐건 많이 죽으면 현마비로 아직은 못 고치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되돌리는 거를 많이 찾고 있고, 아니면 이걸 아예 새롭게 생성하는 거야. 얘가 분열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용언한 얘기이지. 얘가 그럼 어떻게 해서 세포를 얘를 건강한 걸 이렇게 만드냐, 여기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어. 이게 그 세포의 내부야, 신경세포에. 이게 바로 그 동글동글 이렇게 만들어졌다 했잖아. 얘 2단계. 그 다음에 뭐 이게 뭉쳐서 한 실처럼 된다 그랬잖아. 3단계는 이게 뭐 아예 동그랗게 하다가 이렇게 크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올리고머라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애들이고, 얘네들이 뭘 공격하고 있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거야. 신경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면 에너지를 못 내거든. 일을 못해요, 일을. 그리고 여기에 리소저움이라는 것도 기능을 정지시키는데, 얘는 뭐 하는 거냐? 청소꾼이야. 이것도 생명체인데 세포인데, 우리도 먹으면 똥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포도 안에 노폐물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얘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지. 근데 얘를 기능을 상실시켜. 얘 공격해가지고 에너지도 못 만들어서 뭐 기운도 없게 하고, 세포가 청소도 못하게 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염증이 신경세포 내에 그득하게 돼. 그래서 점점 이제 죽게 되는 거지. 이거 알파시뉴클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이게 접하시는 분들은 파킨슨 질환 진단받거나 보호자분들 모르신 분은 아마 많을 텐데, 얘는 정상적인 신경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야.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게 구조가 변하는 순간 지들끼리 뭉쳐버려, 이렇게. 그럼 얘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가 어떤 거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세포. 이 머릿속에 있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죽으면 그때서야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나타나는 거야. 더 웃긴 게 뭐냐, 얘가 정말 무서운데, 이게 뭘 그린 거냐면, 이게 병든 신경세포의 말단이거든? 이게 뭐야? 병든 알파시뉴클린인데 지들끼리 막 뭉친 거, 집합체. 병든 세포 끝에서 나와서 정상의 건강한 신경세포로 침투해. 마치 감염시키고 시딩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세포 간 전파를. 이게 무서운 거야. 얘가 죽기 전에 단백질이 막 빠져나가서 새로운 곳에 가는 거야. 깨끗한 곳에.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감염시켜. 이 병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디자인해서 만든 거고,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파킨슨병을 우리 어머니가 진단받은 게 2011년이라고 그랬죠. 서울대병원에서. 파킨슨병이 실제로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 즉, 알파시뉴클린이 정상이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돌연변이가 돼서 막 뭉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언제였을 것 같아? 뭐 1년 전? 2년 전?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에서 20년 전.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진단은 대부분 뭘로 하냐면 손떨림으로 알아. 손이 떨기 시작해가지고 신경과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 이 신경세포,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를 특징적으로 얘가 죽인다 그랬잖아. 이게 나타났을 때 과연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의 몇 퍼센트가 죽었을 것 같아? 절반? 오, 땡. 거의 한 70에서 80%가 죽었을 때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해. 무슨 얘기야? 처음부터 천천히 죽여갈 텐데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냥 잠식되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일정 수준 세포들이 죽으면 그때서야 운동장애를 알게 되고, 이것을 갖다 그때서야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 많은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니, 이게 전에 발견하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게, 건강하게, 생명도 더 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전에 발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암도 그런데 혹시나 걸렸을까봐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사전에 예방학적으로 어떠한 검진 같은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 연구를 하고 있고 조기 진단을 하는 거지. 근데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 가장 깊숙하게 있게 도파민 세포가 그냥 머리에 딱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그걸 떼낼 거야, 그거를. 그걸 떼내야지 명확한 진단이 되는데.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진단 방법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그래서 오늘 파킨슨 질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킨슨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해를 쉽게 하실지 치료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어.